여러분은 다가오는 새해 누구에게 첫인사를 전할지 결정하셨나요? 아마 지금 속으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유, 올해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래도 예의상 연락은 해야겠지? 연말 연시만 되면 핸드폰 연락처 훑어보면서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안부 전화 안 하면 서운해할 텐데. 그래도 얼굴 본 세월이 있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나면 기분만 나빠지고 통화 한 번에 기운이 쏙 빠지는 사람. 그 관계 굳이 붙잡고 계실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참 조심스럽죠. 겉으론 허허 웃어도 속으론 상처가 응어리져서 밤잠 설치는 날도 많고요. 젊을 땐 한 귀로 흘렸던 말 한마디가 이제는 가슴에 콱 박혀서 며칠을 가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 들어 유난 떠는 건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절대 본인 탓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세월을 살아온 만큼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생 현명하게 사는 60대, 70대 분들은 새해 계획 세울 때 절대 약속부터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 걸어 잠그고 조용히 전화번호 목록부터 싹 정리하지요. 나 혼자 속 편하게 쉬는 게 장땡이다. 이걸 이미 깨달으신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남들은 인맥이 재산이라며 이 모임 저 모임 불려다닐 때 진짜 지혜로운 고수들은 기운 나는 사람과 기운 빼는 사람을 칼같이 나눕니다. 안 볼 사람은 딱 안 보고 살아야 남은 인생이 꽃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매주 의무감으로 모임 나가서 기운 다 뺏기는 분과 한 달에 딱 한 번 진짜 좋은 사람만 만나서 에너지 충전하는 분. 1년, 2년 뒤에 누가 더 팔팔하고 행복할까요? 답은 안 봐도 뻔하죠. 사실 지혜로운 이들이 새해를 앞두고 과감하게 인연을 끊는 데에는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아주 무서운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웃으면서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내가 힘들 땐 싹입 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본성을 알아채는 결정적 신호를 놓치면 우리는 평생 에너지 뺏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관계를 덜어내는 건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급을 높이는 가장 똑똑한 선택이에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건 매정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아주 현명한 용기입니다. 쓰레기통을 비워야 새 물건을 담고 독이 되는 관계를 비워야 약이 되는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올해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나를 위한 행복한 빈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를 맞아 반드시 정리해야 할 5가지 인간 유형과 내 인생을 위해 꼭 잡아야 할 3가지 인물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누구를 보내야 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온기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새해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람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동네 한정식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종업원이 분주히 움직이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그때 한 테이블에서 7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 여기 물 좀. 종업원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네, 손님.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런데 그분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가져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어? 장사할 거야 말 거야? 국이 왜 이렇게 짜? 다시 가져와. 종업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으로 외면했습니다. 같이 온 일행이 조용히 말리자 그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가 어때서? 내가 돈 내고 먹는데.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래.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도 투덜거렸습니다. 종업원은 홀로 테이블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웨이터 룰이라고 부릅니다. 식당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70%가 넘는 사람들이 즉시 태도가 변했습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내가 더 위에 있다는 착각이 깔려 있습니다. 돈을 냈으니 내가 갑이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을이라는 식으로 관계를 서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투가 거칠어지고 요구가 당연해지며 상대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로 취급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억눌린 분노가 출구를 찾습니다. 직장이나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그 자리에서 풀지 못하니 반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냅니다.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밖에서는 종업원에게 화풀이를 하며 스스로도 모르게 약한 고리를 찾아 분노를 던집니다. 문제는 그 순간의 통쾌함이 결국 더 큰 공허와 관계의 파괴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진짜로 단단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의를 지킵니다. 반대로 불안한 사람은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높아진 것처럼 느낍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는 자신감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속 불안의 흔적일 때가 많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식당 종업원에게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괜찮아요라고 넘어갑니다. 병원 청소하시는 분께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도 따뜻하게 말을 겁니다.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종업원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함부로 대접받고 싶지 않다면 남에게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런 분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택시기사에게 반말하는 사람, 청소하시는 분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쓸모없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약해지는 순간, 그때 본색이 드러납니다. 식당 종업원 대하는 모습,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진짜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분들 전화번호 지우셔도 됩니다. 연락 안 와도 전혀 괜찮습니다. 오히려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이 평화롭게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도 반응이 시큰둥한 사람. 지난달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 여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친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번에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장학금까지 받았다네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손자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박 여사님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요즘은 대학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뭐. 장학금도 요즘은 성적 좀 되면 다 주더라고. 김 여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자가. 박 여사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손자는 벌써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 대학원은 취직 못한 애들이나 가는 거 아니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며느리에게 손자 소식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기분이 상한 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1954년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중요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처럼 느낍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학교의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친구의 좋은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당신 친구가 승진했습니다. 당신 친구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감정을 보였습니다. 축하하는 대신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별로 대단한 거 아니야. 나도 하려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위로합니다. 남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의 기쁜 소식에 차갑게 반응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신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면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럽습니다. 질투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별거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또 하나는 관심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싫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목받으면 자신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진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내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정말 축하해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진심으로 웃어주고 더 자세히 물어봅니다. 같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남의 성공을 축하하는 게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반대입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없을 때도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다. 진짜 친구는 내 성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기뻐합니다. 내가 힘들 때만 위로해주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런 분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 손자 자랑에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좋은 일 생겼다고 하면 그까짓 것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행복한 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이 불행해야 자기가 위로받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생기면 진짜 기뻐해 줄 사람에게 먼저 전하십시오. 함께 웃어줄 사람, 내 일처럼 좋아해 줄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전화기를 들었을 때 설레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가 대학 붙었다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다고 해서 여기저기 알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을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2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별거 아니네라는 말 한마디에 그 기쁨이 반으로 줄어들 뿐이죠.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을 함부로 나누지 마세요. 진짜 함께 웃어줄 단 한 사람에게만 전하십시오. 그 한 사람도 없다면 혼자 조용히 기뻐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리를 두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조언을 가장해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동네 성당 미사가 끝난 후 일입니다. 이 권사님이 새로 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멋을 낸 모습이었죠.
그런데 최 권사님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권사님, 그 옷 입으셨어요? 이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딸이 어머니 날 선물로 사줬어요. 최 권사님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나이에 너무 밝은 색 아닌가요? 제 말은 조언이에요. 나이 들면 차분한 색이 더 어울려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권사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최 권사님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요즘 권사님 머리 염색도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건강이 먼저예요. 염색약이 얼마나 안 좋은데요. 제가 권사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교우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권사님은 새 옷을 벗어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튀었나.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가 30년 동안 부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부부의 대화를 녹음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언하는 척하는 비판이 관계를 가장 빨리 망친다. 직접적으로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시작하는 비판이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거부하면 내가 널 위하는데 왜 그래?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고트만 박사는 이것을 위장된 경멸이라고 불렀습니다. 실험 결과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부부는 5년 내에 90% 이상이 이혼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비판을 계속 듣는 사람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진짜 조언과 가짜 조언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진짜 조언은 물어봤을 때 합니다. 요즘 옷 고르기가 어려워서요. 어떤 색이 좋을까요? 이럴 때 조언하는 게 진짜 조언입니다. 가짜 조언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합니다.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나이가 있어서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건 조언이 아닙니다. 비판입니다. 더 문제는 이겁니다. 조언하는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였는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요즘 사람들은 충고도 못 받아들여.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길 바랍니다. 진짜 조언은 선택권을 줍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경험은 이런데 참고만 하세요. 가짜 조언은 강요합니다.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아요. 안 들으면 후회할 거예요. 진짜 배려는 조용합니다. 가짜 배려는 시끄럽습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가장 잘 안다는 걸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는 걸요. 조언을 가장한 비판을 계속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삶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남의 삶을 통제하려 드는 겁니다. 이런 분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조언하는 사람.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라며 끊임없이 간섭하는 사람. 여러분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뭔가 지적당하는 기분이 드십니까? 그건 조언이 아닙니다. 감정적 학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든 머리를 어떻게 하든 어떻게 사시든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분들의 조언 듣지 마십시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고요. 거리를 두는 것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답장이 늦는 사람. 김 선생님의 핸드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3년 만에 연락을 해온 후배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김 선생님이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답장했습니다. 오, 자네, 잘 지내나? 반갑네. 그런데 후배의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땡땡 병원 정형외과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요. 선생님 인맥이 넓으시니까 여쭤봅니다. 김 선생님은 아는 의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후로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 뒤, 김 선생님이 궁금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네 어머니 무릎은 좀 어떤가?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분명 카톡은 읽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야 짧게 답이 왔습니다. 아, 선생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끝. 그것도 김 선생님이 또 메시지를 보낸 후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씁쓸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 교수가 수천 명의 인간관계를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와 한쪽만 도움을 받는 관계로요.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한쪽만 받기만 하는 관계는 평균 2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던 사람은 필요가 없어지면 연락을 끊었습니다. 던바 교수는 이것을 도구적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서랍에 넣어두는 도구처럼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도구적 관계만 유지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상대를 인간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병원 소개가 필요하면 김 선생님, 취직 정보가 필요하면 박 과장님.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쓸모 있을 때만 찾는 겁니다. 그러니 진심 어린 관심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진짜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생각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방적 관계가 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짜 관계는 책임이 따릅니다. 생일도 챙겨야 하고 안부도 물어야 하고 신경 쓸 게 많습니다. 하지만 도구적 관계는 필요할 때만 쓰면 됩니다. 편하죠. 진짜 관계는 다릅니다. 필요 없어도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도움을 받았으면 계속 신경 씁니다. 그때 소개해 주신 병원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답장도 바로바로 해줍니다. 바쁠 땐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읽고도 안 읽은 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익 때문에 만나는 관계, 즐겁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마지막 하나뿐이다. 이익 때문에 만난 사람은 이익이 없어지면 떠납니다. 즐거움 때문에 만난 사람은 재미가 없어지면 안 봅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다릅니다. 이익이 없어도 재미가 없어도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 만납니다. 그게 진짜 우정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엔 소식도 없는 사람. 카톡 읽고도 답장이 며칠씩 늦는 사람. 도움 받고도 그 후 아무 말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친구가 아닙니다. 편의점입니다. 필요할 때만 들렀다 가는 곳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분들의 부탁 거절하셔도 됩니다. 요즘 제가 바빠서요.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네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진짜 관계는 주고받는 게 비슷해야 합니다.
한쪽만 계속 주기만 하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이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귀하고 인맥도 귀하고 호의도 귀합니다. 아무에게나 다 베풀 필요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인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다섯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금 나누고 차별하는 사람. 지난주 서울의 한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아침 운동을 마치고 들른 듯 했습니다. 그분은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금반지를 보고 싶었지만 직원들은 모두 바쁜 척 외면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스쳐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구경만 하시는 건가요? 가격표 보이시죠?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틀 후 같은 매장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샤넬 재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한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앞다투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분은 금반지 몇 개를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왔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제야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매장을 나섰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입었을 때나 명품을 입었을 때나 지갑 속 카드는 똑같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대우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가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낯선 사람의 사진을 단 0.1초 동안만 보여줬습니다. 눈 깜빡할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보인다. 단 0.1초 만의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 첫인상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더 줘도, 정보를 더 줘도 처음 본 0.1초의 판단이 계속 유지됐습니다. 토도로프 교수는 이것을 즉각적 판단 편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옷차림, 표정, 자세 같은 겉모습만 보고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굳어집니다. 백화점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레이닝복을 보는 순간 돈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판단이 대부분 틀렸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그 사람의 1%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알려면 시간도 걸리고 마음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딱 보면 압니다. 1초면 됩니다. 편하죠.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어디쯤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명품 입은 사람한테는 고개 숙이고 평범한 옷 입은 사람한테는 건성으로 대하면서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위지라고 스스로 위안 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내면을 볼 줄 모르니까 옷을 봅니다.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가격표를 봅니다. 겉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운동복을 입든 정장을 입든 똑같이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옷은 그날 입은 것일 뿐 그 사람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책을 펴지만 보고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 고대의 철학자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빛나는 옥은 돌 속에 숨어 있고 진짜 지혜는 평범함 속에 있다. 가장 값진 보석도 처음엔 그냥 돌처럼 보입니다. 겉만 보고 버리면 보물을 놓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을 뿐 내면은 누구보다 귀합니다. 하지만 겉만 보는 사람은 그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 이런 분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명품 입으면 친절하고 평범한 옷 입으면 무시하는 사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건 안 봅니다. 옷에 붙은 브랜드 로고만 봅니다. 새해에는 이런 분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괜히 비싼 옷 사서 입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나가야 대접받는다면 그런 대접 안 받아도 됩니다. 겉만 보는 사람은 속도 그만큼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이 뭘 입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동네 슈퍼 갈 때 입는 편한 옷차림 그대로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게 진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옷에 있지 않습니다. 60년, 70년 살아온 그 세월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식 키우고 어렵게 살림 꾸려온 그 자체가 명품입니다. 세상 어떤 가방보다, 어떤 옷보다 귀한 겁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 인생을 위해 꼭 잡아야 할 3가지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소한 말 한마디를 기억해주는 사람. 석 달 전, 박할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계산을 하다가 할머니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손녀가 수능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아요.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이고, 그러시구나 하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박할머니도 금방 잊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일상 대화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박할머니가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녀분 수능 잘 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박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전 단 한 번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머,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덕분에 잘 봤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할머니가 그날 얼마나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지 제가 다 마음이 쓰였어요. 박할머니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기억해 준다는 게, 자신의 걱정을 함께 나눠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할머니는 그 슈퍼를 더 자주 찾게 됐습니다. 물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 재미있는 사람? 가장 많은 응답은 의외였습니다. 내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랜트 교수는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기억해주는 사람을 좋아할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기억은 관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기억한다는 건 그때 진심으로 들어줬다는 뜻입니다. 흘려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과 있으면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져요.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랜트 교수는 결론 내렸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은 잊혀지지 않는다. 왜 사소한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소중할까요? 첫째, 진심으로 들어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화하면서도 핸드폰을 봅니다. 듣는 척만 합니다. 응, 그래라고 대답하지만 사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둘째,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표시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금방 잊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의 말은 기억합니다. 손녀가 수능 본다는 작은 말도, 무릎이 아프다는 사소한 말도 모두 기억합니다. 셋째, 진짜 관계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기억이 필요 없습니다. 만났다 헤어지면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이어집니다. 저번에 했던 말, 저번에 걱정했던 일, 그걸 기억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사소한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특별합니다. 저번에 감기 걸렸다고 하셨는데 이제 괜찮으세요? 며칠 전 병원 간다고 하셨잖아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손주 생일이 이번 주라고 하셨죠?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녹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평생 대화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몇 년 전에 한 말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자네가 저번에 이렇게 말했지? 그때 자네는 이런 고민이 있었지? 제자들은 감동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게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기억하는 것에서 완성된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허공에 던진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주면 다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다가 다시 꺼내 물어봐 줍니다.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기억은 관계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소한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 저번에 무릎 아프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하고 물어봐주는 사람. 한 달 전, 석 달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손에 꼽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들 바쁩니다. 자기 얘기하기도 바쁩니다. 남의 말은 듣는 척만 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로 기억해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눈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새해에는 이런 분들과 더 자주 만나십시오. 자주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들의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손주 이름, 다니는 병원, 좋아하는 음식, 이런 작은 것들을요. 기억해 준다는 건 당신이 내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나이 들면 새 친구 사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기억해주는 그 한 사람이 평생 친구입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건 거창한 선물이 아닙니다. 사소한 기억 하나가 어떤 말보다 따뜻합니다. 두 번째, 많이 가졌어도 절대 자랑하지 않는 사람.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평범한 은퇴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늘 수수한 점퍼를 입고 낡은 등산화를 신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와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큰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위한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익명으로 넣어졌지만 관리소장이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할아버지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알아본 결과 이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고 자녀들도 모두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아파트에서 손꼽힐 만큼 여유로운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 자랑도 재산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님, 왜 이렇게 조용히 사시는 거예요?
주변에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진 게 많다고 말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건 제 몫이지 남에게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미국 듀크 대학교의 심리학자 된 에리얼리 교수가 2015년에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자신의 성공과 소유물을 자랑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겸손하게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무려 85%가 겸손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유였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불안해 보여요.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더 대단해 보여요. 함께 있으면 편안할 것 같아요. 에리얼리 교수는 이것을 겸손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감출수록 사람들은 더 존경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진짜 실력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험에서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이 불안정했습니다. 계속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조용할까요? 첫째,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압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걸 인정해줘라고 외치는 겁니다. 둘째,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이유는 남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셋째,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학벌이나 지위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 이야기를 물어보면 짧게 대답합니다. 뭐, 잘 지내요. 그럭저럭 살아요. 굳이 의사가 됐다, 대기업 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이나 재산 이야기도 피합니다. 적당히 살아요. 먹고 살만해요. 실제로는 여유로워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손주들은 잘 크나요? 자기 자랑 대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편안합니다. 주눅 들지 않습니다.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받는 기분입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나무는 먼저 꺾이고 날카로운 칼은 먼저 무뎌진다. 하지만 물은 부드러워서 영원하다. 자랑하는 사람은 겉으로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쉽게 무너집니다. 비교당하면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물처럼 부드럽습니다. 무엇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스며듭니다. 그래서 오래갑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오히려 빛난다. 이런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많이 가졌어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녀가 성공했어도 겸손한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로워도 수수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어른입니다.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계속 비교당하고 주눅 들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중받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분들과 더 깊이 교류하십시오. 자주 만나십시오. 이런 분들에게서 진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손주가 좋은 대학 갔어도 조용히 축하하십시오. 자녀가 승진했어도 겸손하게 기뻐하십시오. 진짜 부자는 소리 없이 빛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품격이 드러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경받습니다. 가진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겸손하게 가진 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세 번째, 아무 말 안 해도 편안한 사람. 지난주 토요일 오후 정할아버지는 50년 지기 친구 최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두 분은 동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옆 벤치에서는 한 무리의 노인들이 화투를 치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습니다. 정할아버지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최할아버지가 받아 마셨습니다. 고맙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30분 동안 두 분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봤습니다. 가끔 정할아버지가 날씨 좋네라고 하면 최할아버지가 그러게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옆 벤치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쪽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뭐야? 왜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어?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50년 친구라던데. 매주 저렇게 만난대. 1시간쯤 지났을 때 정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최할아버지도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세.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게. 집으로 돌아가는 정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편안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티머시 윌슨 교수가 2014년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가지 상황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낯선 사람과 함께 조용히 앉아있기. 두 번째는 친한 친구와 함께 조용히 앉아있기.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침묵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불안해했고 어색해했고 시간이 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자기 자신에게 약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침묵보다 고통이 나았던 겁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와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편안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고 오히려 휴식이 됐습니다. 윌슨 교수는 결론 내렸습니다. 진짜 친밀함은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관계는 아직은 어색한 관계입니다. 침묵이 불편하면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말없이도 편안한 관계는 진짜 관계입니다. 왜 어떤 사람과는 말없이도 편안할까요? 첫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 말이 없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어도 괜찮다는 걸 서로 압니다. 둘째,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하고 재미있어야 하고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는 다릅니다. 이미 다 압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셋째, 진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채우려고 억지로 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진심이 아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할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합니다. 그게 편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묵이 편안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젊을 땐 시끄러운 게 좋았습니다. 왁자지껄 떠들고 웃고 노래하고. 하지만 이제는 조용한 게 좋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좋습니다. 계속 말을 해야 하는 사람과 있으면 피곤합니다. 경청하느라, 대답하느라, 반응하느라 에너지가 다 빠집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안한 사람과 있으면 회복됩니다.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앉아 있어도 됩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은 통합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소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깊은 우정, 오랜 신뢰, 편안한 동행. 이런 건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느껴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은 압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은 침묵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게 진짜 관계의 깊이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함께 하십시오. 말없이도 편안한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몇 명 안 됩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친구 100명보다 침묵이 편안한 단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매일 연락하는 10명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편안한 한 명이 더 값집니다. 새해에는 애써 입을 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들과 더 자주 시간을 보내세요. 찻잔 너머로 말없이 서로를 바라만 보아도 좋고 햇살 좋은 공원을 그저 보폭 맞춰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젊은 날엔 화려한 말솜씨가 부러웠지만 살아보니 진짜 친밀함은 시끄럽지 않더군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고 침묵조차 따스한 온기로 채워주는 사람. 세월 따라 건강도 기억도 조금씩 흐릿해지겠지만 곁에 정적이 편안한 사람 한 명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를 쉬게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아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8가지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5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째,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식당 종업원에게, 택시기사에게, 청소하시는 분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축하 대신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여러분의 행복이 싫은 겁니다. 셋째, 조언을 가장해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라며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은 조언자가 아니라 지배자입니다. 넷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평소엔 연락 없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친구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다섯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옷차림으로 급을 나누고 브랜드로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잡아야 할 3가지 유형도 있었습니다. 첫째, 사소한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 석 달 전 했던 말, 작은 걱정 하나까지 기억하고 다시 물어봐주는 사람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많이 가졌어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고 수수하게 살며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어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셋째, 아무 말 안 해도 편안한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은 평생 함께할 보물입니다. 새해에는 휴대폰 속 수많은 연락처에 마음 쓰느라 애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의를 차리려 억지로 자리를 지키거나 내 진심을 갉아먹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가장 품격 있는 용기이니까요. 60년, 70년 긴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 이미 깨닫지 않았나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우리가 나누어 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남은 시간을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스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 딱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우리 인생은 100명의 친구가 부럽지 않을 만큼 풍요롭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어쩌나 남들이 나를 야박하다 할까봐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을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홀로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참고 충분히 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세요.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비우고 약이 되는 인연으로만 채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고 오늘보다 한 뼘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따뜻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평온함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우리의 계절도 조금씩 더 깊고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